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계속 상승한 듯 하였는데, 자, 지난주부터 시장이 조정세가 제법 깊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맞이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섭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속의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요, 기대감과 현실 속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자, 주식시장에서 조종장이 나타나면서 그 간극이 좁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주식시장이 생각해보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법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간격,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발생한 조종장. 자, 이 조종장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끝까지 봐주시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하고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그 유동성이라는 큰 힘처럼 강아지가 주인하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은 정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까지 달려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강아지가 주인이 어디 있지 하면서 두리번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야 안에 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또다시 이제 멀리 이렇게 또 뛰어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에게로 다시 이제 막 뒤로 뛰어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주인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다시 그 주인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본인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이러한 모습처럼 주식시장도 어떠한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기준점이 올 때까지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이야기 드릴 네 가지 주식시장의 현재 하락 원인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식시장을 쉬게 하는 원인으로는요, 바로 시장 기대치보다 뒤처지는 경제지표입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 3월에 코로나 쇼크로 증시가 폭락한 후에 시장에서 예상하던 여러가지 경제지표 정말 암울했죠. 그런데 그 암울했던 경제지표에 비해서 좋은 경제지표들이 실제 발표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서프라이즈한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중국의 산업생산 경기지표와 기대치를 같이 표시한 자료인데요. 자, 2월분 3월 16일에 발표된 2월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한 1.5% 산업생산이 증가했겠지 했는데, 그때 당시 13.5%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폭락을 부추겼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4월 17일, 5월 15일에 발표됐던 3월분, 4월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양호한 실제 발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장을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성과, 어떤 예상보다 좋은 경기지표가 발표되게 되면 시장은 내가 이만큼 뛰어갔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 하면서 또다시 저 멀리 뛰어가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저 멀리 뛰어갔다가 주인이 어디 있지 하고 뒤돌아 봤는데 어느새 자기 뒤에 왔어요. 그럼 또다시 막 멀리 뛰어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시게 되면요, 자, 시장에서는 5% 증가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4.4% 증가로 기대치보다 낮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기대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낮게 나오게 되면요, 이건 이제 또 강아지로 비유를 드리자면, 강아지가 주인하고 산책을 가서 멀리 뛰어갔는데 주인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것보다 살짝 주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망스러운 어떤 경기지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주가가 살짝 또는 제법 깊게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현상이 이번 달에 좀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한 요 정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을 쉬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요, 증시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그 이전에 3월에 뭐 증시 폭락장 때는 뭐 이것저것 저것 다 해줄게라고 했던 전 세계의 금융당국들이 호재성 정책들을 밑에서 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장 빼기. 예를 들어서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초만 해도 매일같이 750억 달러씩의 국채와 MBS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화면상에 연준의 자산 현황을 보시게 되면 3월과 4월 중에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했어요. 양적 완화를 매우 강력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확 달고 오르고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자, 연준이 슬슬 밑장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75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했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40억 달러 규모로 그 수준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이 자산 증가 속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증가 속도가 확실하게 느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시장에서는 계속 수백억 달러씩 매일 양적 완화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점점 밑장을 빼다 보니 뭐라 그럴까, 조금씩 시장 상승한 것에 비해서 체력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증시가 갑자기 달구어져 올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여러 긍정적인 정책들이 쏟아졌는데 그게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증시안정기금 같은 경우 뭐 채권 쪽에서는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 쪽에서는 활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아예 없죠.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나온 뉴스에는 예금에 돈을 묵혀두고 있다. 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원래는 17.3%의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타겟인데 증시가 이렇게 찌글찌글할 경우에는 한 3%포인트 정도 더 늘리겠다. 여유를 두겠다. 융통성을 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지수 2200포인트 부근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금발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요거 증시가 상승한 후에는 둘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이거 연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해 연초부터 회자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들은 소문입니다. 그냥 소문이에요. 미확인 소문. 저거 유야무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건 미확인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시장의 실망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크게 상승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거는 6월 말에 확실히 1년 이상 연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소문으로만 그치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가 쉬어가게 되는 요인 세 번째는요. 자, 잊었던 악재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장의 이야기들을 콩깍지를 벗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자, 유동성 장세에 오랫동안 취했다 보니까 우리가 악재성 재료들을 잊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코로나19 관련한 악재, 감염자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잠깐 잊었었는데 한 달 전인가요? 한
얼추 한 달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그 일간 확진자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동성 장세에서 잊었어요. 미국도 확진자 수가 확 줄지 않고 그냥 정체였는데 요거를 그냥 유동성 장세라는 이유로 덮었습니다만, 자, 이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 전부터 대북 관련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유동성 장세라는 이유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자, 증시가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자, 악재들이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시장이 큰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불안불안한 요인이 있었지라는 것을 갑자기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이런 악재가 있었네? 왜 까먹고 있었지? 예, 이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하다 보니 시장이 하락하면 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예, 악재로서의 생명력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네 번째 요인으로 제가 앞서서 이제 콩깍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사람 마음이란 게 100일 정도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예, 콩깍지도 벗겨지죠. 예. 연인 관계도 보게 되면 100일 정도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예, 맨날 이뻐 보였는데, 맨날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확 돌아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3월 이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해왔다 보니 자, 계속 주식시장 상승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지금 박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계속 상승해야지.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러한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오래 그리고 멀리 가고 싶다면은 자, 시장이 한 번씩 튕겨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이제 밀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시장의 조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전 세계 금융 당국들이 증시가 상승하다 보니까 밑장 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증시가 하락했다? 그럼 밑장을 빼렸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겠죠. 마치 그 영화 타짜에서 고강렬이 예, 아귀한테 딱 걸려가지고 막 그 살벌한 분위기 나오는 것처럼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시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시장의 기대치란 게 경제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폭등할 때는 기대치 엄청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과하게 하향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다음에 실제 더 좋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다시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상승하게 되면 기대만 높아지고 눈이 여기 있던 게 여기 있게 되고 여기 있던 눈이 여기 높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남녀 연인 관계에서도 밀당이 필요하듯이 주식시장도 약간의 밀당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계속 눈높이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어느 정도 살짝 있어야지 주식시장도 오래오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갑자기 시장 조정이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2009년, 예, 그때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장에서도 여름장에서 제법 긴 기간 좀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예, 그 후에 시장이 다시 상승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극적으로 정말 엄청난 주가 지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숨 고르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가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 거릴 때는 이렇게 이제 원칙 지켜가시다 보면 좋은 기회 꼭 다시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